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조코피TV입니다. 오늘 한 6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는 백코트 자원들의 행선지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총 10명이 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선수들의 계약 현황과 그리고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백코트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죠. 빅맨 포지션 보다는 훨씬 더 수량이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2025년 여름 자유계약 시장,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빅맨들의 풀이 굉장히 좁았고요. 반대로 백코트는 차고 넘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미러키에 잔류한 두 명입니다. 바로 두 주니어인데요. 케빈 포터 주니어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입니다. 자, 두 선수 나란히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나란히 2년짜리고요. 둘 모두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을 넣었습니다. 즉 1+1 계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터 주니어는 2년 11밀,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2년에 7.5밀입니다. 세월 무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한때 포틀랜드와 토론토에서 잘 나갔던 트렌트 주니어가 이제는 포터 주니어보다도 돈을 더 못 받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자, 어쨌든 둘 모두 다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고, 특히 트렌트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시절에 17밀의 PO, 플레이 옵션을 포기하고 나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2년 반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 17밀보다 돈을 더 못 벌었어요. 훨씬 더 못 벌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그 순간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포터 주니어와 트렌트 주니어는 그래도 1+1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의 FA 재수인 셈인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미안 릴라드가 1년 동안 못 나오잖아요. 지금 미러키 벅스의 볼핸들러 포지션은 무주공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터 주니어는 굉장히 큰 기록의 향상이 있을 것 같고요. 이 트렌트 주니어도 워낙 지난 시즌 막판에 감이 좋았기 때문에 또 샤프한 슈터이기도 하고요. 이 두 명의 잔류는 그래도 미러키 백코트의 숨통을 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 제롬입니다. 타이 제롬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주가를 높였죠. 지난 시즌 각종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 기록 세웠고, 평균 20분도 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득점이 12점 이상이었고, 그리고 3점, 그 다음에 야투 성공률 전부 다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3년 28밀에 멤피스 그리즐리스 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스먼드 베인의 떠난 자리를 또 어느 정도 메울 수가 있겠고, 또 멤피스는 콜 앤서니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생각이 없음을 또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기도 해요. 그래서 3년 28밀이고 연평균 10밀이 안 되니까 잘 잡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 해에 역시나 플레이 옵션입니다. 타이 제롬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멤피스에서 첫 2년을 잘 보내고 마지막 해에 옵트 아웃에서 FA가 된 이후에 다시 연장 계약을 노리겠다라는 심산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캐리스 르버트입니다. 르버트는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3년 29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행을 확정 지었고요. 타이 제롬과 거의 가격이 비슷하죠. 네, 클리블랜드에서 뛰다가 애틀랜타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애틀랜타에서 다시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저니맨이라 볼 수가 있죠. 인디애나도 있었고 브루클린에서도 뛰었고요.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본인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디트로이트로 귀환한 셈이고, 데니스 슈로더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슈로더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떠날 수도 있는 말릭 비즐리의 또 대체 자원으로서 빠르게 붙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데니스 슈로더입니다. 네, 슈로더는 현재 세크라멘토 킹스와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2년에 28밀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말릭 몽크와 사인 앤 트레이드로 할지는 아직 미정인데, 이 시점까지 결국 세크라멘토 품에 안겼습니다. 참 세크라멘토도 운명이 기구하죠. 디에런 팍스, 타이리스 할리버튼, 데이비온 미첼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수들 전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볼 핸들러를 지금 2명 이상 구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데니스 슈로더를 데려왔고, 현재 말콤 브록던, 러셀 웨스트브룩과도 링크가 돼 있습니다. 자, 2년 28밀이고요. 이 세크라멘토가 슈로더 본인의 무려 10번째 팀입니다. 그리고 지난 365일 동안, 즉 1년 동안 4번째 팀 소속이에요. 브루클린으로 시작을 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갔다가 대차게 망했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가서 그래도 디트로이트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도왔고, 그리고 세크라멘토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속팀이 총 4개였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타이어스 존스입니다. 지난 시즌 피닉스에서 뛰었던 자원이고요. 올랜도 매직행을 결정했습니다. 1년 7밀이니까 또 재수입니다. 그래서 3년 연속 FA 재수인데, 참 타이어스 존스는 돈복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존스가 눈에 띄는 볼핸들러는 아닙니다. 하지만 3.40%로 그 다음에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을 4대1, 5대1, 6대1로 가져갈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신장이 아무래도 좀 작고, 그리고 고점이 뻔한 선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 평가가 높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1년 7밀로 올랜도 매직이 이 선수를 거머쥐면서 올랜도의 백코트가 굉장히 탄탄해졌죠. 타이어스 존스, 그리고 젤런 석스, 그 다음에 데스먼드 베인, 그리고 앤서니 블랙, 그리고 이번에 드래프트로 뽑은 제이스 리차드슨까지 올랜도가 백코트가 약점이었는데 순식간에 강해졌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한 타이어스 존스, 데스먼드 베인,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로 뽑은 제이스 리차드슨까지 올랜도 백코트도 충분히 볼만해졌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선수는 조던 클락슨입니다. 조던 클락슨은 뉴욕 닉스행을 결정했고요. 1년에 3.6밀입니다. 왜 이렇게 싸냐? 바로 유타 재즈가 바이아웃 했기 때문이고요. 뉴욕이 3.6밀로 이 선수를 데려온다면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일스 맥브라이드와 함께 벤치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캠페인을 잡지 않을 겁니다. 캠페인 누가 봐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캠페인의 대체자 측면에서는 베스트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샐러리를 얼마나 차지할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그게 큰 편은 아니니까 저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또 뉴욕 닉스가 아직까지 감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은 얇은 벤치로 일관했었는데 클락슨이라는 아직까지 쓸만한 베테랑 스코어러가 간 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니킬 알렉산더 워커입니다. 니킬 알렉산더 워커는 애틀란타로 떠났고요. 미네소타와 사인 앤 트레이드로 결국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4년 62밀을 받았으니까 연평균 15밀 정도면 풀 MLE 수준이죠.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플레이 옵션이 있고 트레이드 키커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키커는 내가 트레이드 됐을 때 보너스 금액의 일정 부분 더 받는 걸 뜻하죠. 자, 대가는 트레이드 플레이어 익셉션을 애틀란타가 들고 있었죠. 25밀짜리 들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썼고 그 다음에 2라운드 픽과 현금을 넘겼습니다. 자, 이로써 애틀란타는 굉장히 강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소개할 루크 캐너드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루크 캐너드와는 단년 계약이에요. 1년에 11밀 애틀란타 호크스행을 확정했고요. 이 트레이 영이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트레이 영도 3점을 잘 던지는 선수고, 그런데 트레이 영 옆에 피켓놀 이후에 3대3 액션으로 3점을 스팟업이나 혹은 캐치앤샷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 선수로서 루크 캐너드는 너무나 훌륭하죠. 왜냐? 지난 시즌 3점이 43.3%였고요. 통산이 43.8%였습니다. 그런 선수를 계약기간 길지 않고 연평균 금액도 11밀이니까 애틀란타는 상당히 쏠쏠하게 보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또 카펠라는 떠날 선수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백코트를 보강했기 때문에 제일런 존슨이 돌아오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거의 수비형 포스였던 다이슨 데니얼스가 그대로 성장을 한다면 애틀란타의 백코트는 동부 컨퍼런스 내에서는 거의 가장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선수는 바로 디 러셀입니다. 디안젤로 러셀. 댈러스 매버릭스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고 FA 시장 개장 첫날에 결국에는 확정을 했죠. 텍스 MLE로 2년 13밀 댈러스 매버릭스행을 결정했고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는 플레이 옵션이에요. 그렇다면 1+1 계약이니까 사실상의 FA 재수고요. 1년에 평균 6.5밀 정도니까 댈러스 입장에서는 카이리 어빙 복귀 전까지 주전 포인트 가드로 쓰기에 이만한 가성비가 없죠. 자, 물론 디러셀이 지난 시즌 브루클린 네츠로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는 3점이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러셀은 늘 정규 시즌에서만큼은 꾸준한 선수죠. 그리고 지금 댈러스의 팀 구성이 돈치치가 떠났는데 당장 우승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러셀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동기부여가 낮을 수가 없는 팀이에요. 그 순간 디러셀은 바로 버림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러셀의 높은 집중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시카고 불스에 잔류한 트레이 존스입니다. 아까 올랜도 매직으로 떠났던 타이어스 존스의 친동생이고요. 이 선수도 지난 시즌을 통해서 현과는 다르게 주가를 높였습니다. 그 덕분에 시카고 불스와 3년 24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현재 시카고 불스는 코비 화이트와 아요 도스무를 트레이드 블락에 올려놨습니다. 조시 기디와는 연평균 30밀 정도의 계약을 맺을 것 같은데 그 옆에 두고 쓰기에 트레이 존스는 너무나 좋죠. 3점은 좀 떨어지지만 기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난 시즌에 시카고 불스에서 부상을 입기 전까지 활약이 워낙 좋았습니다. 트레이드로 시카고 왔었잖아요. 잭 콜린스와 함께 18경기 11.5득점 4.9 어시스트, 그리고 필드골이 무려 57.2%였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임팩트를 내다 보니까 또 화이트와 아요도 순무를 트레이드 블락에 올려놨기 때문에 트레이 존스는 뭐 저렴하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존스는 아마도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시카고 불스에서 꽤나 플레이 타임을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정신없네요. 네, 이상 백코트 자원들의 행선지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뭐 남아있는 자원들은 또 있으니까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코트 자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론트코트 자원들은 제가 한 명 한 명 따로 이렇게 컨텐츠를 또 만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10명의 백코트 자원들의 행선지를 만나봤고요. 저는 컨텐츠 딱 하나 더 찍고 언더독 찍으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